선천 면역 반응과 질병 행동 사이 관계를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트레스 하면은 이 선천 면역 반응에서 감염원이 될 수도 있고 조직 손상과 같은 비감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염원의 경우에는 병원체 관련 분자 패턴, 그러니까 병원체 감염원인 병원체와 관련이 되는 분자 패턴을 인식을 하고, 조직 손상의 경우에는 손상 관련 분자 패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액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라든가 핵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을 해서 보초세포인 대식세포라든가 수지상세포, 비만세포들이 인터루킨 1 알파, 인터루킨 6, 종양계사 이제 알파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피를 타고 뇌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 질병 행동, 즉 발열을 한다든지 사료를 섭취를 거부한다든지 웅크리고 있다든지 통증을 느끼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자극,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이토카인이 발생이 되고 이게 뇌에 가서 바로 거식증을 일으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이토카인이 발생이 되고 그것이 뇌에 작용해서 거식증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식증을 일으키는 최종,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 전달 물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이 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포막에는 인지질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지질이라는 것은 인과 지질이 합쳐진 거죠. 이 포스포리파제라는 효소가 인과 지질에서 인을 떼어냅니다. 그러면 지질, 남은 지질 중에서 이제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이 사이클로옥시게나제라는 콕스1, 콕스2라는 이 사이클로옥시게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프로스타그란딘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스타그란딘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프로스타그란딘 생성 효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프로스타그란딘 E2, 이 프로스타그란딘 E2가 바로 거식증과 발열을 일으키도록 뇌에서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이클로옥시게나제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억제를 하는 것이 바로 엔세이드라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억제를 해서 아라키돈산에서 프로스타그란딘으로 변화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거식증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기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소염제가 바로 거식증을 막아주고 소염제가 해열을 시켜준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시험을 그 병아리를 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병아리에서 어떻게 사료 섭취량을 줄이는가 하는 것을 시험한 막대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Y축은 이제 사료 섭취량을 나타내고 X축은 시간을, 그러니까 투여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막대는 사하린이라고 식염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LPS라고 해서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지질 다당체, 요것이 독소물질입니다. 대장균의 그 세포벽에, 대장균 세포벽에서 나오는, 대장균 세포벽이 파괴됐을 때 나오는 내독소라는 지질 다당체, 요것이 염증을 일으키는데 많이 연구를 할 때 염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투여가 되는 물질입니다. 요것을 5, 10, 20 나노그램을 투여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 사린을 투여를 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섭취량이 증가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5, 10, 20은 그 용량 의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섭취량은 늘어나지만 이
투여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섭취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질다당체 내독소가 그 투여를 하면 많이 용량 의존적으로 많이 투여하면 할수록의 섭취량이 많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결국은 사료 섭취량을 줄여준다. 이것을 지질다당체를 투여를 해서 시험한 그래프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앞에서 그 지질다당체 내독소를 그 투여를 하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데 내독소에 의해서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이 못 만들어지게 하는 아스피린을 투여를 하면 사료 섭취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뇌의 측실, 뇌실내에다 식염수를 주사를 하고 복강에다 식염수를 주사했을 때 사료 섭취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가 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뇌에다가 식염수를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랬을 때 아스피린을 줘도 아스피린 자체가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만들어진 데에서 아스피린을 줬기 때문에 사료 섭취량에는 내내 변화가 없이 식염수와 식염수를 주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은 뇌에다가 지질다당체 내독소를 주사를 해서 거식증을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이랬을 때 복강에다가 식염수를 주사하면 이 내내 지질다당체가 만들어낸 프로스타글란딘이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료 섭취량이 줄어든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네 번째 막대는 뇌 측실에 지질다당체 내독소를 주사를 해서 거식증을 일으켰는데 복강에 아스피린을 주사함으로 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차단됨으로 해서 다시 사료 섭취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때문에 발생이 되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인지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사이클로옥시게라는 효소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근데 소염제는 대부분이 그 전 단계라든가 이 비스테로이드 엔스테이드처럼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진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은 소염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차단하여 거식증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섭취량 저하는 부작용이 없는 천연 소염제인 유기유황 MSM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면서 편리한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기유황 MSM 소염제를 사용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고온 스트레스를 방지하든가 저하시키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온 스트레스는 유기유황 MSM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